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이슈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테슬라의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 급락이 전날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판매 부진도 있었고요. 또 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놓은 인센티브 정책이 주가에는 좀 더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는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먼과의 갈등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은 중국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또다시 가격 인하라는 인하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판매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때는 이러한 가격 인하 전략이 잘 먹혀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소비자들도 또 가격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가격을 인하한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중국 시장에서 부진 소식 직후에 나오면서 임시 방편,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23만 7,900위안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델 Y의 경우에는 25만 위안에서 판매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대략 가격적으로는 8,000위안, 147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1월 초에만 해도 모델 3는 5.9%, 모델 Y는 2.8%나 가격을 인하했었는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낮은 가격의 테슬라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월 1월 달에 중국의 출하량이 공개가 됐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6만 365대가 출하되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2년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월간 출하량이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시장에선 테슬라의 중국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통계는요. 직전 달보다도 16%, 지난해 동기보다도 19%나 감소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중국 기업들조차 판매량이 계속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부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와 더불어서 테슬라가 반등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요, 춘절 연휴를 전후해서 판매량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판매량의 부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도 이제는 전기차가 시장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면 어려운 사정 때문이라도 판매소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테슬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키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브랜드죠. BYD 같은 경우에도 현재 2월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2월 판매량은 12만 2,311대로 테슬라보다도 훨씬 많은 2배가량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이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37%나 떨어진 숫자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BYD와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전기차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테슬라 주식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중에 7.16%가 하락했고요. 지금 프리마켓을 또 확인해 보니까 2.84% 더 빠진 1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추가 하락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동향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젯블루와 스피릿항공의 합병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결국은 합병이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 이후에 두 기업의 주가도 좀 크게 엇갈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항공업계가 주목받았던 이유, 바로 코로나가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미국 내, 국내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항공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수합병 뉴스 하나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젯블루가 1년 넘게 끌어왔었던 스피릿 항공에 대한 인수를 최종적으로 철회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중간 과정의 뉴스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둘의 합병은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인수를 하려 했던 젯블루의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피인수를 되려 했던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인수를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덜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4.33%가량 올랐습니다. 반면에 스피릿 항공은 더욱더 큰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크게 실망감으로 반영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전날 10.84%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두 기업의 인수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기관과 법원으로서부터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두 기업 자체는 서로 윈윈을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라고 했지만 규제 당국에서는 저가 항공사의 경쟁을 침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두 기업의 합병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젯블루와 스피릿 항공은 둘 다 미국을 대표하는 저가 항공사였습니다. 두 개 기업이 힘을 합치면요, 대형 항공사들과 직접 경쟁을 하면서 5대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젯블루의 청사진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기업이 합병을 해서 대형 기업과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 저가 항공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점이 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굉장히 많은 국내선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만 이용해도 충분히 전국을 오다닐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로는 너무 힘이 들고요. 비행기를 하나의 자동차처럼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도 발휘되어주고 어찌 보면은 이동의 수단이 되어야 될 국내선 비행기가 이 경쟁이 침해되는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계속해서 연출이 되어 왔었고요. 젯블루를 많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카라이칸 행동주의 투자자죠. 여기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고 법원이 제동을 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추진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결단을 촉구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젯블루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자, 두 기업의 인수 무산으로 항공업계의 또 분위기는 급변할 것 같습니다. 과연 저가 항공사의 분위기는 어디로 갈 것이며 앞으로 항공업계의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항공업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만큼 추후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젯블루와 스피릿항공의 합병이 끝내 무산됐다는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금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PC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과 함께 이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비한 대체 자산들, 이 금과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값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변수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현물 자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 투자를 대표하는 것은 요즘에는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많은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금값 역시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00달러를 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었는데 이를 돌파한 이후로는 2,100달러까지 또 무난히
무난하게 돌파한 상황이고요. 2달여 만에 이러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금값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때 변동성이 크게 생기는 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관계, 역학관계도 최근엔 좀 엇갈리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려는 사람들의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강화된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인하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에 대한 투자 역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이 계속해서 망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 가격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또 비트코인 가격도 연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1억을 간다 이런 얘기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 저희가 여러 번 다뤄드리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안한 건 이제 주변에서도 다들 비트코인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고점이 거의 직전에 와 있는데요. 21년도 11월에 6만 9천 달러 가까이 갔었던 비트코인 가격, 오늘 오전에는요 6만 8,500달러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금방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6만 7,6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1억 원이 거의 다 육박해 와 있고요. 정고점을 경신하기 직전에 와 있는 비트코인 가격, 좀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지적도 많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요, 아직 개인 투자들 좀 남아 있고 기관 투자들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투자, 베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모든 것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 분명히 버블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 버블이 터질 것인지, 고점은 어디쯤인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 금과 비트코인 가격 동향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3개 기사로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